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추락이 심각해지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조례 제정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교사들의 사기가 역대 최고치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의 700여 학교는 휴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승의 날 자체가 없어진 것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 2년 새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10년 새 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65.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기의 문제는 학부모 민원 그리고 학생들로부터의 교권 침해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간적인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칫 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 지도가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교권 확립과 더불어 생활 지도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건강한 권위에 대한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른이 되어서 본인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학교가 다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평화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참 좋겠다 싶고. 박정현 교사는 학교의 교권은 대다수 아이들이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서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바로 서고 건강한 교육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지역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조례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인권위의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인권위가 학생의 미래를 망치고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남 학생 인권조례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학생 인권조례보다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박종은 교육감은 제정을 즉각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동반연은 교과서에 들어간 동성애 옹호 내용은 학교 내에서 왜곡된 인권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가 건강한 가정과 윤리도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여부는 다음 주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술 전시회 고래들의 꿈이 대학로를 찾았습니다. 제6회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미술전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종로구 이음센터 2층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과 부평, 완주, 제주 지역 소속 작가 24명이 참여합니다. 활동 중인 작가도 여럿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가 있는 작가들의 독특한 시각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양화와 추상화, 도예 등 다채로운 작품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작가들이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도움 없이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박율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이 작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내년엔 작품들을 모아
개인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만에서 동성 간 혼인을 합법화하는 특별 법안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만에서 전 연령대의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대만 의회에서 진행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행사인데요. 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활보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반차오 고등학교의 교장은 성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한다며 학생들에게 치마 입기에 합류하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만 최고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4일 동성결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됩니다. 부활절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에서 이번엔 반이슬람 폭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슬람 교도를 향한 보복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진 군중들은 이슬람 사원에 돌을 던지고 이슬람 교도가 운영하는 상점 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자 스리랑카 당국은 통행 금지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도 일부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려면 사육자에게 직접 분양받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을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키워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비좁은 환경의 강아지 공장에서 반복해서 새끼를 낳도록 강제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2020년 4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애완동물 가게 등 제3자에 의한 강아지, 고양이 판매가 금지됩니다. 호주는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BBC 방송은 호주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벌금과 소시지로 꼽았습니다. 호주에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돈 약 17,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투표하는 것이 강제된 의무인 셈입니다. 또 통상 토요일에 실시되는 호주 선거일엔 투표소마다 커피와 핫도그 등 먹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선거일이 온 동네 피크닉을 즐기는 잔칫날이 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절반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보고 과소비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금융회사 찰스 슈왑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중 48%가 소셜미디어를 돈 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들 중 72%는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값비싼 여행과 맛집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나만 좋은 경험들을 놓쳐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소셜미디어가 소비 압박을 가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이 페이스북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가 해체를 요구하면서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휴즈는 지난 9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에서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모든 경쟁 기업을 사라지게 하는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35년 역사를 가진 우정사업본부가 설립 후 처음으로 현금 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본의 우편사업 현금 수지가 지난해 714억 원 흑자에서 올해 1960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수지는 경영 수지와 달리 현금 2월분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하고 남은 현금입니다. 경영 수지가 흑자더라도 물건 구매에 필요한 현금 지출이 많고 외상 매출로 현금이 적게 들어오면 흑자 도산이 발생합니다. 우본은 현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2,266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택시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처럼 보호 격벽이 설치됩니다. 일부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 79개 조례안을 16일 공포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을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용의 절반인 1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격벽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에서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진단하고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대균 박사 등 연구팀은 올해 1월과 2월에 베트남 하노이 북부지방 5개 지역에서 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시료를 분석해 모두 양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했던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인접국인 베트남까지 전파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직접 개발한 진단 기술을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과 탈북 난민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북한 정의주간을 실시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북한 정의주간은 국제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큐멘터리 상영과 거리 캠페인,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내달 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됩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장균 수석 부목사와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 임은미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크리스천들의 찬양 축제로 올해 13회째를 맞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오는 20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기독교를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해방과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하나님 새민족 저자인 캔터베리 대학교 케네스 웰스 교수와 플러신학교 세바스찬 킴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후원아동 최초로 고액 후원클럽 회원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피어스 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창립자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후원 금액 누적 1억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원으로 위촉된 오성삼 송도고 부이사장은 어린 시절 월드비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꿈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